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12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헬로윈을 앞둔 토요일 밤이라서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일부 시민들이 연이어 쓰러지면서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먼저 사회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덕현 기자, 네, 전해 주시죠. 네, 사고는 헬로윈을 앞둔 토요일인 어젯밤 10시 22분쯤 서울 이태원동 119-7번지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전 1시 반 기준 12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가 나온 곳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쪽의 호텔과 주점들 사이의 골목길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특정 한 지점이 아닌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있어 구조구급 활동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는 특히 심정지 환자가 많아 구급대원들은 길거리 곳곳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부상자의 지인과 친구와 인근 시민들도 의식을 잃은 사람들의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도왔습니다. 한 외국인 목격자는 친구가 걸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밀렸다며 2명의 친구가 왔고 1명은 숨졌고 1명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방당국은 지금도 시시각각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사상자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현장에는 구조구급대원들이 사상자를 이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20대 여성이 많고 10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태원동에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가용 인력 전원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2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헬로윈을 앞둔 토요일인 어젯밤 10시 22분쯤 서울 이태원동 119-7번지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전 1시 반 기준 12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가 나온 곳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쪽의 호텔과 주점들 사이의 골목길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특정 한 지점이 아닌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있어 구조구급 활동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엔 특히 심정지 환자가 많아 구급대원들은 길거리 곳곳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부상자의 친구와 인근 시민들도 의식을 잃은 사람들의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도왔습니다. 한 외국인 목격자는 친구와 걸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밀렸다며 2명의 친구가 왔고 1명은 숨졌고 1명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방당국은 지금도 시시각각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사상자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현장에는 구조구급대원들이 사상자를 이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20대 여성이 많고 10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태원동에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가용 인력 전원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로 지금까지 12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급차 140여 대를 동원해서 환자와 사망자를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과 병원에 저희 취재 기자들이 나가 있는데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나가 있는데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젯밤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많은 인력이 깔렸고 현장은 비탈진 곳으로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피해가 컸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비규환의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동시다발로 많은 사람이 다쳐 소방당국과 구급인력이 도착하기도 전에 중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인파에 깔린 사람들은 호흡곤란과 심정지, 쇼크 등 증세를 보였습니다. 소방당국이 구급차 등 긴급차량 140여 대를 출동시켰지만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장에는 용산구와 중구보건소, 신속의료대응반과 서울대병원 등 14개 병원의 의료대응반도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부상자들을 상대로 바로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고 위급 환자들은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구급 조치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새벽 2시 40분 현재 사망자는 120명, 부상자는 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위급 환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이번 사고는 3년 만에 열린 이 마스크 없는 헬로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서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이 해밀턴 호텔 옆의 골목은 좁고 비탈진 길이어서 피해가 컸던 걸로 전해집니다. 사회부 계속해서 연결해서 조성호 기자에게 이 사고 경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10시 20분쯤 발생한 사고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19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구조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11시 반까지 호흡곤란 등으로 접수된 구조신고가 81건이나 됩니다. 특히 사고가 난 곳은 좁은 골목 내리막길이라 뒤에서 밀려드는 시민들의 힘에 앞에 있던 사람들의 연이어 깔려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는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구조를 지휘하고 행안부 장관도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발생한 사고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19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구조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11시 반까지 호흡곤란 등으로 접수된 구조신고가 81건이나 됩니다. 특히 사고가 난 곳은 좁은 골목 내리막길이라 뒤에서 밀려드는 시민들의 힘에 앞에 있던 사람들이 연이어 깔려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는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구조를 지휘하고 행안부 장관도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중상자가 100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솔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당국, 의료진이 긴급 출동해 사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습니다. 이들은 순천향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 목동병원, 강북 삼성병원, 서울 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에 나뉘어 이송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이송된 부상자는 적어도 7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에는 사상자들 지인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도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호흡곤란과 심정지, 쇼크 상태 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상자들이 후송된 병원에는 의료진이 총동원돼 심폐소생술 등 긴급 조치를 했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한 피해자는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구급차 142대가 동원됐지만 모든 피해자를 구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상자들이 도착한 병원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부상자 응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당국, 의료진이 긴급 출동해 사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습니다. 이들은 순천향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 목동병원, 강북 삼성병원, 서울 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에 나뉘어 이송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이송된 부상자는 적어도 7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에는 사상자들 지인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도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호흡곤란과 심정지, 쇼크 상태 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상자들이 후송된 병원에는 의료진들이 총동원돼 심폐소생술 등 긴급 조치를 했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한 피해자는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구급차 142대가 동원됐지만 모든 피해자를 구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상자들이 도착한 병원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부상자 응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이번엔 정부 대응 상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황선영 기자 연결합니다. 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 중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부 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배석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 이태원 사고 소식을 듣고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소방청 119 대응국장 등과 화상으로 연결해 현재 상황과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우선 사안은 환자 후송과 구호고 피해 국민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과 치료라며 환자 이송 및 치료 목적 이외에 일체 차량과 인원을 철저히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활동 요원이나 통제관을 제외한 인원은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형 소방 차량도 병원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 등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현장에 응급의료팀을 파견하고 인근 병원의 응급 병상 확보를 속히 실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회부 최석호 기자와 함께 이번 사고 경위와 또 이번에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이번 사건 경위부터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할로윈을 하루 앞둔 어제 밤 10시 22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120명이 숨진 것으로 2시 40분 현재 집계가 됐고요. 부상자는 100명입니다. 100여 명인데 지금 현재 이 100여 명이라는 것이 2시 집계로 했을 때 사망자가 59명이었고 부상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120명이어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제외하고 49구가 원유로 실내체육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졌는데 이 문제는 더 이상 그 사망자가 없어야겠지만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그 피해가 커졌냐 이렇게 봤더니요. 이태원에 유명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골목을 하나 끼고 주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길에서 골목길에서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골목길에 여러 명의 인파가 몰리다 보니 근데 그 와중에 유명인이 왔다고 해요. 당시 예, 가수 유명한 가수가 왔다고 소방당국이 그러면서 한 명이 밝혔더라고요. 넘어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예, 그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번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는 정말 충격적인데 이렇게 사고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좁은 골목이 어떤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10만 명이라는 인파가 몰릴 거를 대응하지 못한 또 정부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마스크를 벗고 헬로윈을 맞는 것이 3년 만이어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인사사고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계속해서 3년 동안 못하고 있던 행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계속 더 몰려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정부가 인식하지 못했냐, 그리고 왜 대책을 세우지 못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은 추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급대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지금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이었던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 들어간 부분들 이렇게 저도 그 영상을 다 봤습니다만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냐면 그 뭐 저희 취재진이 가서 찍은 영상 그리고 SNS를 통해서 올라온 영상 봤습니다만 사람들이 그 압사 사고를 당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했을 때 시민들도 나와서 CPR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대원들도 심폐소생술에 정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골목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그러한 구조 작업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오늘 몰렸다. 이런 부분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방 대응 3단계가 제일 높은 대응 단계죠. 네, 소방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42대의 구급차가 왔고 지금 그 부상자라든가 사망자가 옮겨진 병원이 17개에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응급진료센터가 있는 곳은 거의 다. 네, 사회부 최석호 기자와 함께 이번 사고 경위와 또 이번에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이번 사건 경위부터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할로윈을 하루 앞둔 어제 밤 10시 22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120명이 숨진 것으로 2시 40분 현재 집계가 됐고요. 부상자는 100명입니다. 100여 명인데 지금 현재 이 100여 명이라는 것이 2시 집계로 했을 때 사망자가 59명이었고 부상자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120명이어서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제외하고 49구가 원유로 실내체육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졌는데 이 문제는 더 이상 그 사망자가 없어야겠지만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그 피해가 커졌냐 이렇게 봤더니요. 이태원에 유명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골목을 하나 끼고 주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길에서 골목길에서 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골목길에 여러 명의 인파가 몰리다 보니 근데 그 와중에 유명인이 왔다고 해요. 당시 예, 가수 유명한 가수가 왔다고 소방당국이 그러면서 한 명이 밝혔더라고요. 넘어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예, 그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번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는 정말 충격적인데 이렇게 사고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좁은 골목이 어떤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10만 명이라는 인파가 몰릴 거를 대응하지 못한 또 정부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마스크를 벗고 헬로윈을 맞는 것이 3년 만이어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인사사고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러한 지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계속해서 3년 동안 못하고 있던 행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계속 더 몰려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정부가 인식하지 못했냐, 그리고 왜 대책을 세우지 못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정부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은 추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급대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지금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이었던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 들어간 부분들 이렇게 저도 그 영상을 다 봤습니다만 그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냐면 뭐 저희 취재진이 가서 찍은 영상 그리고 SNS를 통해서 올라온 영상 봤습니다만 사람들이 그 압사 사고를 당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했을 때 시민들도 나와서 CPR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대원들도 심폐소생술에 정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골목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그러한 구조 작업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파가 오늘 몰렸다. 이런 부분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방 대응 3단계가 제일 높은 대응 단계죠. 네, 소방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42대의 구급차가 왔고 지금 그 부상자라든가 사망자가 옮겨진 병원이 17개에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응급진료센터가 있는 곳은 거의 다 옮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많은 구급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그것이 가장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혹시나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 차장이 이분들이 어느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면 순천향대병원, 그러니까 한강로, 그러니까 이태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죠. 가장 가까운 예. 병원이죠. 그쪽에 많이 옮겨진 걸로 보이고요. 중앙의료원,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성모병원, 거의 17개에서 20개니까 진료센터가 있는 모든 병원에 옮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 소방서들이 모두 출동했기 때문에 모든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이 갖춰져 있는 병원에는 모두 이렇게 다 이송이 돼 있다 그렇게 네. 봐야 되겠군요. 서울뿐 아니라 인근 뭐 경기도라든가 이쪽 구급차들도 다 와 있는 상태여서 지금 보면 그 구급 대원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뭐 사진 찍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그 현장 조치부터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 이야기에 굉장히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분도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서 당시 상황, 급박했던 그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시에 지금 목격자분께서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상황까지 보셨던 건가요? 직전까지는 아니고, 제가 11시 37분부터 그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해밀턴 호텔 옆골목 그 근처쯤에서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못 가고 오고 가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압수사고가 또 한 번 일어날 뻔했는데 옆으로 제가 빠져서 보니까 도로에 이미 압사사고로 사고 당하신 분들이 한 20명 정도가 누워 계셨고요. 예. 심폐소생술을 시민들이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대응이 너무 늦으셨어요. 통제도 안 됐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텔레비에는 경찰분들이 쫙 깔려 있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게 돼가지고 바리게이트처럼 손으로 다 잡고 도와주고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분, 간호사 직업이신 분 그런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네, 지금 사고가 발생했던 시각이 어젯밤 10시 22분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목격자분께서는 11시 37분에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한 1시간 정도 뒤의 상황을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던 그때를 목격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저는 통제를 하고 있었고요. 네네. 도와드리면서. 네. 그리고 경찰 대응이 너무 늦었고 소방서에서는 더 늦은 시간에 오셨고요. 네, 이번에 10만 명 정도가 이태원에 한 번에 몰렸다고 하던데 그때 좀 얼마나 좀 복잡했고 그런 상황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오고 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었고 뒤로 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양쪽 다 그랬고요. 이제 사진 찍는 사람들, 동영상 찍는 사람들 때문에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예. 소방차와 또 경찰 대응이 미숙했다,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소방차가 늦게 도착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물론 도로가 차가 이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인원이 일단 부족했어요.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고는 일찍 났지만 도로 위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면서 심폐소생술 받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빨리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그 투입이 늦어져서 좀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사망자가 최초에 보셨을 때 20명 정도가 누워 있었다고 했는데 누워 있던 그 상황도 조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봤을 때는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다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 한 20분 있다가 의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얼굴을 다 덮으셨어요. 네. 네. 이번에 사고가 많이 났던 그 해밀턴 호텔 옆에 말고 다른 곳에서도 혹시 사고가 났다고 들으신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 그 건너편에서도 막 그 부상자들이 실려 나오는 걸 봤거든요. 어디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 현장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시민들이 CPR도 도와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때 시민들께서 어떤 좀 반응을 보이면서 뭐 주변에 도와달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아니요, 자진적으로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구급대 이렇게 예. 보면은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이미 숨을 거두신 분들도 계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주시고 아프시다는 부상자들 데리고 와서 직접 또 연락해서 병원에 이송시키고 그런 걸 목격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소방당국은 유명 가수가 오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렸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들으실 게 있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사람들이 그 오고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야 우리 압사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 여기 누가 왔을 때 그 말은 제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 차장. 사고 경위 한 번 더 좀 짚어보고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상황도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네. 일단은 그 아주 좁은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 그 다음에 10만이 넘는 인파가 이태원에 몰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좁은 골목에서 많은 인파가 몰렸으면서 사고가 났다는 것, 이것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2시 정도에 59명이 사망했고 1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2시 40분 딱 40분 지나고 난 후에는 120명이 사망을 했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 소방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외국인 목격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와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밀렸다. 그런데 한 명은 숨졌고 한 명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실종자도 더 수색을 해야겠지만 실종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조차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소방당국과 경찰이 좀 더 빠른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소방당국에서 이번 피해자 중에 그 구성이 20대 여성이 많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20대 여성분들이 네, 이태원에 많이 가서 또 이게 힘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막 밀려 들어오는 이제 힘에 견디지 못해서 넘어졌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에는 뭐 10대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10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 사망자 중에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소방당국에서 현장 브리핑을 했었는데 이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 차장, 지금 이 이송병원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순천향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또 이대목동병원 등등 해서 10여 군데 이상의 지금 병원에 이송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종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부분입니다. 실종자 수색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17개에서 20개 정도의 서울 시내 병원에 지금 안치가 돼 있고 부상자가 이송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보면요. 순천향대병원 가장 가까운 병원이겠지요.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 17에서 20군데 정도의 병원에 안치되거나 혹은 부상자가 이송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원효로 실내체육관에 시신 49구가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 안 들어오거나 한 분들이 계시다면, 가족 중에 계시다면 계속해서 한번 연락을 해보거나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망자와 또 부상자 속보가 전해지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 차장, 지금 이 서울 한복판에서 100명 이상이 이렇게 사망한 경우는 정말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한 한 배경, 10만 명 이상이 3년 만에 몰리는 거를 당연히 정부에서
뭐 소방이나 경찰에서 대응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목격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뭐 정부의 대응은 추후에 좀 따져보도록 하더라도 지금 일단 그 경찰과 소방당국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경찰은 일단 그 수사본부를 만들었고요. 소방은 지금 142대의 구급차를 동원하는 등 대응 3단계,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모든 소방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뭐 지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기관리센터에서 새벽에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회의에서 소방청 119 대응국장 등과 함께 화상으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 이송과 치료 목적 이외에 일제 차량과 인원을 철저하게 통제하라면서 앰뷸런스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교통 통제 등 필요한 조치는 모두 다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사고 경위를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최초로 어제 밤 10시 22분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에 폭 4m 정도의 비좁은 경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이러면서 2분 뒤에 소방서에서 첫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자, 이태원동에서 사람 10명이 깔렸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됐고 이후 약 1시간 동안에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81건이 신고가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소방당국은 헬로윈을 맞아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대기 중인 그 소방차와 구급차가 있었고 그 구급차가 현장에 출동해서 관내 구급차를 총동원하는 대응을 했다. 그렇지만 이태원에 몰린 구름 인파 때문에 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20대 남성이요.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로 밤 10시 반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10시 40분쯤에 차례로 넘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대여섯 겹으로 쌓였다. 그러면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아래에 깔린 사람부터 차례로 빼냈지만 최소 10분간은 그곳에 깔려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현장과 또 병원에 저희 취재진이 다 급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취재진 연결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장 대응 신속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윤경 기자 나가 있는데요. 안 기자 전해주시죠. 네, 사고는 헬로윈을 앞둔 토요일인 어젯밤 10시 22분쯤 서울 이태원동 119-7번지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전 1시 반 기준 12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가 나온 곳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쪽의 호텔과 주점들 사이의 골목길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특정 한 지점이 아닌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있어 구조 구급 활동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는 특히 심정지 환자가 많아 구급대원들은 길거리 곳곳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부상자의 지인, 친구와 인근 시민들도 의식을 잃은 사람들의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도왔습니다. 한 외국인 목격자는 친구와 걸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밀렸다며 2명의 친구가 왔고 1명은 숨졌고 1명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방당국은 지금도 시시각각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사상자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현장에는 구조 구급대원들이 사상자를 이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20대 여성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태원동에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가용인력 전원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사고는 헬로윈을 앞둔 토요일인 어젯밤 10시 22분쯤 서울 이태원동 119-7번지 일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전 1시 반 기준 120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많은 피해자가 나온 곳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쪽의 호텔과 주점들 사이의 골목길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린 탓에 특정 한 지점이 아닌 넓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 있어 구조 구급 활동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는 특히 심정지 환자가 많아 구급대원들은 길거리 곳곳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부상자의 지인과 친구, 인근 시민들도 의식을 잃은 사람들의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도왔습니다. 한 외국인 목격자는 친구와 걸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밀렸다며 2명의 친구가 왔는데 한 명은 숨졌고 한 명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방당국은 지금도 시시각각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추가 사상자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현장에는 구조 구급대원들이 사상자를 이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태원동에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가용인력 전원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태원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나가 있던 김창섭 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전해주시죠. 어젯밤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많은 인력이 깔렸고 현장은 비탈진 곳으로 아래쪽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피해가 컸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비규환의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동시다발로 많은 사람이 다쳐 소방당국과 구급인력이 도착하기도 전에 중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인파에 깔린 사람들은 호흡곤란과 심정지, 쇼크 등 증세를 보였습니다. 소방당국이 구급차 등 긴급차량 140여 대를 출동시켰지만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장에는 용산고와 중구보건소 신속의료대응반과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14개 병원의 의료대응반도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부상자들을 상대로 바로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고 위급 환자들은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구급조치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새벽 2시 40분 현재 사망자는 120명, 부상자는 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위급 환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이번 사고는 말씀드렸던 대로 3년 만에 열렸던 마스크 없는 헬로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이 골목은요, 좁고 비탈진 길이어서 더욱 피해가 컸던 걸로 전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조성호 기자 연결해서 사고 경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 10시 20분쯤 발생한 사고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19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구조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까지 호흡곤란 등으로 접수된 구조신고가 81건이나 됩니다. 특히 사고가 난 곳은 좁은 골목 내리막길이라 뒤에서 밀려드는 시민들의 힘에 앞에 있던 사람들이 연이어 깔려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는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구조를 지휘하고 행안부 장관도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발생한 사고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19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구조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어젯밤 11시 반까지 호흡곤란 등으로 접수된 구조신고가 81건이나 됩니다. 특히 사고가 난 곳은 좁은 골목 내리막길이라 뒤에서 밀려드는 시민들의 힘에 앞에 있던 사람들이 연이어 깔려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는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구조를 지휘하고 행안부 장관도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 전해드린 대로 중상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간에 지금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솔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과 소방당국, 의료진이 긴급 출동해 사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습니다. 이들은 순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 목동병원, 강북 삼성병원, 서울 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에 나뉘어 이송된 상태입니다. 병원에 이송된 부상자는 적어도 7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에는 사상자들 지인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도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부상자들은 호흡곤란과 심정지, 쇼크 상태 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상자들이 후송된 병원에는 의료진이 총동원돼 심폐소생술 등 긴급 조치를 했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한 피해자는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구급차 142대가 동원됐지만 모든 피해자를 구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상자들이 도착한 병원은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부상자 응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이번엔 정부 대응 상황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황선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긴급 회의를 주재 중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부 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배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 시각까지 연락이 안 돼 애태우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본부를 즉각 가동시키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는 사망자 파악과 더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등 수습 준비에 착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치료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피해 상황이 종합되는 대로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 이태원 사고 소식을 듣고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소방청 119 대응국장과 화상으로 연결해 현재 상황과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우선 사안은 환자 후송과 구호고 피해 국민의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과 치료라며 환자 이송 및 치료 목적 이외에 일체 차량과 인원은 철저하게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응급구조활동요원이나 통제관을 제외한 인원은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형 소방차량도 병원 구급차의 신속한 이동 등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현장에 응급의료팀을 파견하고 인근 병원의 응급병상 확보를 속히 실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4시부터 소방당국의 현장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영상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최 차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 실종자 가족들이 정말 애타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좀 전에 연락을 해왔는데 실종자 가족들이 그 병원에 와서 우리 아이 어디 있냐 이런 경우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예.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지 가서 살아있는지 뭐 이렇게 생사 확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격앙된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크게 인명피해가 난 경우 왜 그랬냐 봤더니 그 내리막길 그러니까 호텔과 주점 사이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골목길이 불과 4m 간격밖에 그 폭이 예. 4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이 4m 간격의 그 폭에 그 내리막길 골목에 여러 인파가 몰리다 보니 한 명이 쓰러지니까 계속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겹으로 이렇게 압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망자 신원은 지금 들어온 게 없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예,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또 보도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20대 여성이 가장 많고 10대가 포함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10대 포함 여부는 아직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네. 일단 120명 사망자 중에 79명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요. 46명은 현장에서 사망을 해서 원효로 실내 체육관에 이송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금 안치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목격자 아까 전에 저 전화 통화로 들으셨습니다만은 지금 그 사고가 주로 발생했던 그 해밀턴 호텔 옆에 좁은 골목 외에도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그 압사 느낌은 어디서든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의 또 사고 발생했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크다 작다 이 정도의 문제지 계속해서 부상자는 있을 수 있고 지금 추가로 계속 2차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만 뒷길이나 골목길, 주점 인근에서 더 많은 인사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병원에서 항의를 하고 또 정보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병원에 어느 병원으로 가장 많이 좀 이송이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가까운 병원 위주로 먼저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순천향병원,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 목동병원, 강북 삼성병원, 서울 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 송모병원 등의 많은 부상자와 그리고 사망자가 이송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소방이 364명 투입이 됐고 총 그 대응 인력이 848명이 투입돼서 지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경찰도 의경하고 형사를 포함해서 100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재난대책본부까지 경찰은 만들어서 초강력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짜 서울 시내 서울 한복판에서 220명의 사상자가 난 이 사고, 정부와 경찰, 소방이 좀 더 대책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이러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번 사고 경위는 이제 오늘이 지나고 좀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다, 10만 명 이상이 몰린다 이런 것들을 업주들도 그 주점이나 지금 클럽의 업주들도 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 인사사고 같은 경우에 어떤 불이 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업주를 얼마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은 좀 더 경찰 수사가 진행이 돼야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업주들이 과실이 얼마나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찰 수사가 진행돼야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소방당국이 3차 브리핑을 현장에서 할 예정인데 시작하는 대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집계된 그 사망자 수와 또 부상자 수는 변함은 없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지금 2시 40분에 했고요. 지금 4시에 그 3차 브리핑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120명이 사망했고 10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상자들 중에서 문제는 심정지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자 중에서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소방당국 관계자가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선반입니다. 3차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 다수 사상자 발생 구조 출동 건은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22시 22분경에 발생하였습니다. 장소는 용산구 이태원동 119-7번지 일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개요는 할로윈 행사 축제 중 다수의 인파가 넘어지면서 참석 시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04시 기준 피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146명, 부상 150명 포함해서 2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병원 이송 101명, 현장 안치 45명, 현장 안치 45명은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안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원 현황입니다. 재난의료지원팀 14대가 출동했고 서울 7대, 경기 7대 포함해서 타시도 구급대는 94대, 222명이 지원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구급대도 77대가 출동하였습니다. 인원은 소방 517명,
구청 70명, 경찰 1,100명 등 총 1,701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장비는 소방 95대, 구청 10대, 경찰 30대 등 총 144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사항입니다. 22시 43분경 대응 1단계가 발령되었으며 23시 13분경 대응 2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23시 50분경 대응 3단계가 발령되어서 현재 대응 3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신원 파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송병원은 순천향대학병원 등 순천향대학병원만 간 게 아니고 다른 병원으로도 몇 개의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요. 지금 거기에서 사망자는 원효로에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안치하기 위해서 저희 구급대가 이송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번.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한 집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 수가 많이 불었습니다. 다른 질문. 행사라는 게 어떤 특정 업체 행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제 그 할로윈 행사? 네, 특정 업체 행사가 아니고 자발적인 그 할로윈 데이 축제였습니다. 실종 신고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색은 전체 저희가 9개 구조대가 3차 수색을 한 결과 클럽 중심으로 샅샅이 수색을 했는데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그 압사 사고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네. 현재 22시 22분경에 발생해서 다수의 신고가 서울종합방재센터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출동 소방대가 지정이 되면서 편성이 되면서 바로 출동한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착 시간은 지금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1차, 2차, 3차 수색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자, 다음. 주변에 아직 그 파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구조 같은 데 방해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클럽을 샅샅이 이번에 3차 수색 때도 진행을 했거든요. 특이한 부상자나 다른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상자와 사망자들이 클럽 주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럽 중심으로 3차 수색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다른 또, 네. 2번 출구 쪽 말고 건너편 4번 출구 쪽에서도 그 아까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는데 혹시 확인이 됐나요? 지금 그쪽에서 그 골목길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일부가 부상자들이 이제 다른 골목이나 대로변으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구급차로 이송한 경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골목길에서 주로 발생한 걸로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클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망자 발생한 그 현장 근처에 있는 그렇습니다. 네. 넘어진 원인 혹시 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10시 22분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구조하는데 걸린 시간은 또 따로 있지 않나요? 네, 그거는 그 종합방재센터에 다 무전 기록이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한 사상자 중에 골목길 말고 그 안쪽이나 건물 안에 있다, 클럽이나 이런 데서 따로 이제 나온 건 없나요? 네, 현재 저희가 추정할 필요는 골목길에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안에서 다른 건물 안에서 있었어요? 네네네. 유가족에게 연락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아마 서울시 그 보건의료 정책관하고 용산구청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지금
예. 연락이 안 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연락해야 되나요? 지금 신원 파악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자는 전부 원유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안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급대가 각 병원에 흩어져 있는 사망자를 원유로 실내체육관으로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상황 판정 받으신 분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신원이 나오면은 이제 유가족들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지인들이나 유족들이 그 현장에서 그걸 시신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까 사망자가 골목길에서 발생하셨다는데 저 건물 안에서도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 현재 추정 피로는 골목에서 발생된 사망자가 그쪽으로 옮긴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추정 중에 있어요. 자세한 거는 조사해봐야 됩니다. 예. 소방이 옮겼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서 지금 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반면에서 그 자발적으로 업체 집중적으로 막 수채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무나 들어서 쳐다보시 되는데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거는 조사해봐야 됩니다. 예, 그건 지금 제가 딱 부러지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효료 저 실내 체육관으로 네. 연락이 안 되는 실종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면은 사망했는지 여기 확인할 수 있나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각 병원에 흩어져 있는 사망자를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일단 안치를 한 다음에 신원 확인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 아닙니까? 확인을 안 취하고 하시는 건가요? 병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안치하고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있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저만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경찰서 형사과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우리 형사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압사 사고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압사 사고로 추정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산경찰서 형사과장 최을천 경정입니다. 최을천 경정입니다. 질문 받으시나요? 브리핑 해주시는 건 없나요, 따로? 네, 브리핑은 없습니다. 혹시 네. 마약 관련해서 뭐 신고가 있었나요, 현장에서? 확인된 바 없습니다. 현장에서 사상자뿐만 아니라 있던 사람들이 마약을 한 것 같다라는 의심 증언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고 수습이 우선이고요. 나머지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수만이라도 알 수 없나요?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전에 군중 통제가 왜 없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그건 제가 확인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현장 증언자 중에 경찰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인력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계획대로 된 건지 얘기해 주시면 그건 제가 형사과장이기 때문에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저희는 그 요청을 형사과장이 받고 왔는데요. 저희가 사고 원인 조사는 하세요? 사고 원인. 지금은 사고 수습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당연히 앞으로 이루어지겠죠. 저쪽 골목이 원래 인파가 많은 골목인지 치안 수요가 높은 골목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렸다 뭐 이런 여부라도 추정치가 나온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력 배치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통제하고 계신지라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본청에서 부정수사를 하시는데 따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지금 소방당국 브리핑 들으신 대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더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146명, 부상자 150명으로 저희가 1시간 전에 전해드린 것보다 더 많이 늘었습니다. 자, 최 차장. 자, 일단 사고 수습이 우선이겠습니다만 지금 소방당국의 브리핑 내용을 좀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1시간 전에 비해서 사망자는 23명이 늘었습니다. 120명에서 23명이 늘어서 14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부상자는 100명에서 150명으로 5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상자 가운데 심정지 환자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46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46명의 사망자 중에 101명은 현재 병원에 있는 상태고요. 46명은 그 현장 안치, 그러니까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현장에 안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사망자, 병원에 있는 사망자 101명도 이곳 그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와서 안치가 될 예정입니다. 신원 파악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신원 파악이 전부 되지 않았다. 특히 사망자들에 대한 신원 파악이 전부 되지 않았다. 그것이 소방당국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가족들에게도 아직 전화를 못한 상태이고 연락을 못한 상태이고 이 101명이 병원으로 병원에서 이제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다 와서 안치가 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신원 파악을 한 다음에 유가족들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소방당국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클럽 내부에도 현재 계속 3차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클럽 내부에서는 추가로 뭐 사망자라든가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그 클럽 안에서 뭐 있었던 사람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장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 뭐 압사 사고 당시에 부상을 당했다가 클럽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제 골목길 그 지금 사고가 난 골목길 말고도 뭐 또 다른 곳에서 부상자가 나왔고 사고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내리막길 사고가 있었던 이 부상자들이 대로변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오인 신고가 됐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원 확인이 지금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소방당국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말씀하신 그 수색 결과 2차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수색 결과에 대한 답도 나왔습니까? 이제 3차 수색까지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뭐냐면 사고가 난 그 호텔과 주점 사이 골목길 그것 외에 그 뒤편 호텔 뒤, 주점 뒤, 옆골목 이쪽을 했던 것이 2차 수색. 여기에서도 부상자나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3차 수색은 클럽 내부까지 3차 수색을 벌였으나 추가로 발견된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296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다 그 호텔과 주점 사이 골목길 4m 간격 4m 폭의 그 골목길에서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이 소방당국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들으신 대로 296명의 사상자가 지금까지 났습니다. 자, 최 차장, 지금 이 사망자는 원효로 그 체육관에 가게 되지만 지금 실종자들, 부상자들 150명은 각 병원에 이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또 뭐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이 부상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원 확인은 뭐 좀 더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 간 상태이고 지금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 하고 본인이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사망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늦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유가족들이 마음 아픈 부분일 텐데 지금 현재 146명의 사망자 중에 101명은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거나 이런 분들이고요. 45명은 현장에서 발견이 돼서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안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101명 병원에 계신 분들도 이제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이송이 돼서 함께 안치가 되는 것입니다. 146명이 이곳 체육관에서 안치가 되면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유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겠다. 이러한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긴 합니다만 좀 더 빠르게 유가족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좀 더 빠르게 신원 파악을 해서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에게 혹은 부상자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현장에서 방금 들으신 용산 소방서장이 브리핑을 정정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개해드리면 병원에 이송된 101명이 현장 안치가 45명인데 모두 원효로 체육관으로 간다고 브리핑을 했는데 현장 안치 45명 등 해가지고 각 병원에 흩어진 사망자를 각 병원의 영안실로 이송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효로 실내체육관으로 이송되는 게 아니라 45명은 각 병원의 영안실로 분산 배치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잠시 후에 5시부터 다시 뉴스 특보 이어가기로 하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